의대 쏠림 현상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의사 인기야 늘 좋았지만 요즘처럼 쏠림이 강했던 적은 없습니다. 2023년 전국대학 자연계열 정시 모집 상위 20개 학과 줄 세어보면 모두 의대 아니면 치대, 아예 싹쓸이했습니다. 이공계 학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대 가려면 재수 3수 이상이 당연한 얘기가 됐습니다. 고시 낭인이 아니라 의대 낭인이란 말 나올 판인 거죠.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 갈 준비를 할 정도로 사교육 시장도 의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이공계 인재 기르라고 나랏돈까지 받는 전국 8개 영재학교에서도 의대 쏠림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장학금 도로 뺏고 추천서 안 써준다고 해도 감수하고 의대 가겠다는 학생이 매년 늘고 있는 겁니다. 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A씨는 재수를 한 뒤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원래는 카이스트의 생화학 쪽으로 전공을 할 생각이었어요. 조사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니까 의학이 제 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주변 친구들도 의대 진학을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한 15%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부모님 권유가 있거나 자기도 좀 의대를 한번 써볼까? 직업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일부 영재학교 학생들이 입학 후 이공계가 아닌 의약학 계열 대학으로 진로를 바꾸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8개 영재학교에서 의약학 계열 대학에 간 학생은 총 83명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200여 명이 넘었는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영재학교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라는 취지로 설립된 학교들입니다. 학생 교육비는 세금으로 지원됩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영재학교로 의약학 계열로 진로 희망자는 본교 진학에 부적합합니다. 이 때문에 의약학 계열로 갈 경우 지원금 환수 등 여러 불이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해 서울과학고의 경우 의약학 계열 대학에 지원한 47명에게 3억 2천만 원가량을 환수했습니다. 지원금 회수를 넘어서요. 실질적인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의대 입시 경쟁률은 거셀 걸로 보입니다. 이번 수능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졸업생 지원율이 30%를 넘었는데 이들 중 일부가 상향 지원을 하면서 의대로 몰리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마감한 2024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선 주요 의대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초등부터 의대 이렇게 키워드를 해가지고요. 의대가 이제 모든 걸 빨아들인다는 의대 블랙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의대 사교육을 다뤄서 굉장히 이제 시청률 높았던 화제가 됐던 드라마 기억하시죠? 네. 잠깐 보시죠. 큐.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최고의 결과를 보리라 기대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냥 이대로만 쭉 가면 서울의대 합격하겠지?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네. 전적으로 저를 믿으라. 그 드라마 몇 년 지났지만 역시나 입시철 또 이런 거 얘기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스카이캐슬 드라마를 보셨습니다. 네. 그런데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 의대 갈 준비를 한다 이거 아니에요? 네, 간단하게 검색을 해봐도 이제 이런 홍보가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초등부터 준비하는 의대 진학 프로젝트 이렇게 되고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제 의대 입시 전략 설명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빨리 준비할수록 좋다 이런 거죠. 사교육 1번지라고 하는 이제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에 이런 학원들이 꽤 있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의대 선호 현상이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초등 입시반이라고 하니까 의대 블랙홀이라고 하셨죠? 그 말이 좀 실감이 나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이 기사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셨습니다. 이제 서울 주요 대학에 반도체학과가 있습니다. 네, 정시 결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최초 합격생들이 등록을 안 하고 포기를 하고 또 추가 합격자를 뽑고 그러면서 이제 3차, 4차, 5차까지 추가 합격자를 뽑았다는 거죠. 그만큼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 학과들이 취업이 좀 보장돼 있는 그런 학과 아닙니까? 그렇죠.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와 이제 계약이 돼 있는 그런 과들이고요. 이런 과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 바로 취업이 됩니다. 반도체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의욕적으로 이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지만 의학, 약학 계열의 중복 합격한 학생들이 상당수 반도체학과 등록을 포기했을 것이란 분석
그리고 추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의치 한약수 이런 말 있잖아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네, 여기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쏠림 현상이 사실 계속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텐데 사실 고민만 하지 않고 정부가 좀 대책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좋은 대학에 이미 합격을 하고도 수능을 다시 봐서 어떻게든 의대로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기초과학이나 첨단 분야 같은 이공계는 물론 문과 계열 인재들까지 몰리고 있는데요.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오유진 씨는 연세대를 5학기나 다녔습니다. 하지만 올해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막연하게 학회 공모전, 영어 공부 이런 거를 계속 다 챙겨야 되는 게 의대는 커리큘럼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대기업 인턴도 했지만 중년이 됐을 때를 생각하면 막막했습니다. 60살이라는 정년이 짧게 느껴지기도 하고 워라밸은 없지만 높은 급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서울대 이공계에 붙었지만 의대를 간 경우도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라이선스가 있으면은 내가 일하고 싶을 때까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안정성 생각하면은 이제 일종의 좀 보험을 들어놓는다 해야 되나. 지난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를 중간에 그만둔 학생은 모두 1,874명입니다. 이공계가 75%가 넘습니다. 입시업계에서는 상당수가 다시 수능을 보고 의약학 계열로 빠져나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취업이 어려운 구도 속에서 전문직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고 최상위권 학생들은 의대로 몰려지고 있고 또 약대, 한의대, 수의대, 치대 합격생들도 다시 의대에 또 재도전하는. 이공계 인재를 키울 목적으로 설립된 영재고에서도 8명 중 1명꼴로 의대를 지원했습니다. 영재고에서는 의대에 지원하면 장학금과 교육비를 돌려줘야 하고 진로 상담을 받을 수도 없지만 의대 열풍을 막기엔 부족한 겁니다. 블랙홀처럼 인재를 빨아들이는 의대 쏠림을 분산할 대책이 필요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